삼화전기는 가전제품, IT 기기, 자동차 전장 등에 들어가는 이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를 이제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고요. 1973년에 일본의 니치콘이라는 회사랑 합작 법인을 세워가지고 사마니치콘을 설립했고, 74년에 이제 삼화전기로 회사명을 이제 변경하면서 86년에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했고요. 2016년부터 이제 20년까지 큰 폭의 등락폭 없이 매출액 2천억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출액이 나왔었는데, 2021년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IT 기기 수요가 많아지고 이제 5G나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의 신규 응용 분야가 매출로 이제 나오면서 21년부터는 이제 매출액이 크게 향후 개선이 될 예정이고, 그 SSD 쪽도 이제 전해 콘덴서를 공급하는데 그쪽의 마진율이 일반 제품에 비해 5배 정도 높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룹사 지배 구조 먼저 보면 삼화 콘덴서 그룹은 3개의 상장사랑 이제 17개의 비상장사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상장된 3개사는 삼화 콘덴서, 삼화전기, 삼화전자가 있고, 대주주로는 이제 오영주 회장님이 20%씩 다 이제 대주주로 가지고 계시는 상태고요. 삼화전자 주요 주주 보시면 이제 니치콘 코퍼레이션 외국인 주주가 20% 정도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이제 합작법인으로 해서 이쪽에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화전기는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삼화 콘덴서는 이제 삼화전기가 생산하는 전해 콘덴서를 제외하고 모든 콘덴서를 생산해서 둘이 이제 사업이 상품 자체는 겹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삼화 콘덴서는 MLCC를 이제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MLCC랑 삼화전기가 생산하고 있는 알루미늄 콘덴서 차이를 조금 먼저 알아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콘덴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기를 잠시 저장했다가 방출해주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알루미늄 콘덴서랑 이제 MLCC라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차이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용량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MLCC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작은 사이즈를 비교적 고용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겹을 적층했다고 해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작은 회로 내에서 고주파에 적합하고 온도 변화에 약하기 때문에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주로 40% 이상 사용된다고 하고요. 전해 콘덴서는 이렇게 비교적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저장 장치인데, 이제 좀 더 큰 전류와 용량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을 하고 있고, 온도 변화는 꽤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전, 전기차, 중계기, 신재생 에너지 저장 장치 등 큰 용량을 필요로 하고 온도 변화에도 꽤 강해야 되는 곳에 이제 전해 콘덴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제 MLCC는 비용이 좀 돼서 높은 용량을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MLCC와 전해 콘덴서는 이제 용도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LCC가 커버하는 부분이 이쪽이고 알루미늄 캡이 커버하는 곳이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화전기는 이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를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알루미늄 E캡, 그린캡, 새로운 제품에서 하이드로캡 아니면 S캡 등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양산해서 납품 중인 상태고요. 주요 제품을 보면 이제 전해 콘덴서, 그린캡, 전해 콘덴서 및 자재외 해가지고 다 이제 전해 콘덴서를 이제 제품으로 하고 있고, 그린캡이라고 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전자장치에 삽입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항을 확 낮춘 초고용량 고출력 에너지 장치라고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풍력 에너지나 뭐 그런 것들의 저장 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 정보를 보면 이제 국내랑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 해외가 이제 59%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내수는 41% 정도 해서 해외가 조금 더 매출 비중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회사 연역을 보면 이제 73년도에 이제 주식회사 설립해가지고 최근 거를 보면 이제 S캡을 21년 상반기에 양산을 했고, 재작년에는 하이브리드 콘덴서를 양산했고, 2009년에는 이제 그린캡이라는 초고용량 저저항성 콘덴서를 이제 양산을 한 상태인데, 자세히 보시면 2017년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용 하이브리드 콘덴서를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한 상태고요. 일본이 이제 독점하고 있던 이제 시장이었는데 현대차와 함께 자동차용 하이브리드 콘덴서를 이제 개발해서 납품 중에 있고 21년 3월 기사를 보시면 삼화전기가 이제 고온 저저항 알루미늄 전액 캐패시터 해가지고 콘덴서랑 같은 말이고 국내 첫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국내 전기 자동차 업체 이제 현대자동차겠죠. 그 단독 승인해서 양산 공급 확대 중이고 뭐 해외로 공급 늘려 나가고 있다고 이제 IR 자료에서 보여지고 있고 전기차에서는 이제 더 많은 알루미늄 콘덴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한 대당 원래 3만 원 수준의 탑재량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전기차로 가면 이제 한 대당 15만 원 수준으로 이제 상승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제 전기차 확대에 따른 수혜가 이제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 서버용 쪽에도 이제 전액 콘덴서가 들어가는데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삼화전기랑 협력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서버용 SSD에 이제 전액 콘덴서인 이제 S캡을 세계 최초 개발해서 본격 양산했고 2분기부터 공급을 시작해서 매출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동사의 큰 수혜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5G 쪽도 이제 어쨌든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니까 그쪽도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캐패시터를 국내 최초 개발했다는 기사가 있었고 통신 장비에 적합한 콘덴서를 이제 국내 최초 개발에 성공했고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특허권을 이제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특허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어플리케이션별 분류는 아까 공시 자료에서는 못 보는 거지? 뭐 S캡이 뭐 몇 프로고 그런 거는 못 보는 거지? 업황 대항 보면 이제 상반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가전 부분에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요량도 있어서 이제 실적 견인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다라고 써 있었고 이제 데이터 센터용 SSD 백업용 모듈이랑 전기차용 5G용 신제품도 본격적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제 검사 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 점유율 보시면 이제 국내에는 동종 기업인 삼형전자랑 이제 양분을 하고 있고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산화 콘덴서가 4%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해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화전기 하이엔드 반도체나 자동차 쪽 콘덴서는 일본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고 로우엔드 가전 쪽은 이제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제 현재 일부 부품에 대해서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어가지고 중국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회사도 이제 소개를 보면 제조는 중국이랑 우리나라 청주에서 2개 공장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잠깐 방금 삼형전자랑 양분한다고 했는데 비율은 모르는 거지? 누가 더 많이 하는지. 더 많이 하는지는 모르는데 삼형전자 매출이랑 여기 매출이랑 비슷하긴 국내 쪽으로만 봐야겠구나. 어쨌든 매출액 비슷한 수준이다. 양분하는 걸로 뭐 레포트에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양분하는 게 아까 뭐 차량용 이런 SSD 이런 건 아니겠네? 그건 얘네가 최초로 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삼형전자 레포트도 찾아봤더니 거기도 똑같이 반도체랑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 그 유튜브 같은 걸 봤더니 뭐 사업 자체는 다 똑같다고 하기는 했고 근데 이제 삼형전자랑 삼성전자 해가지고 검색어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딱히 기사거리가 안 나오는데 이제 삼화전기랑 삼성이랑 하면 뭐 둘이 해서 최초 개발했다는 내용은 나오는데 삼형전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형 콘덴서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것 같기는. 반도체형 콘덴서지 그 뭐 SSD용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 보이죠? 여기. 그래서 이 사람이 유튜브에 얘랑 삼화전기랑 이제 둘 다 언급한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딱히 차이는 없다. 둘 다 똑같다. 양분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형전자보다 삼화전기를 택한 이유는 이제 업사이드가 삼화전기가 더 크고 또 해외 매출이 삼화전기가 좀 더 많아가지고 해외는 누구한테 파는? 삼형전자는 중국이라고 딱 특정 지어서 언급을 했는데 삼화전기는 해외라고만 딱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2개 이제 제조법인 가지고 있는데 중국 쪽이 이제 캐파가 더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 가동률 자체는 이제 70% 평균 70% 정도로 가동하고 있는 상태인 거 있어요. 원재료 가격은 이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 변동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반기 기준으로는 괜찮습니다. 실적 이제 이거는 동사 IR 자료에서 다 가져온 건데 실적을 보시면 이제 21년을 기점으로 25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할 것이다라고 일단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플리케이션 매출 비중을 보면
이제 제품 믹스가 이제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73%가 가정용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25년에는 뭐 50% 이내로 축소시키고 신규 응용 분야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보면 이제 정장용, 전기차용이랑 이제 SSD용,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ESS 장치 등으로 이제 매출 비중을 확대할 예정인 것 같고,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가정 쪽 매출도 좋은데 포스트 코로나 영향으로 다른 데이터 센터나 이제 통신 장비 쪽도 매출이 확대될 것 같고, 뭐 가질 수 있는 테마는 다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전형 매출은 먼저 제일 비중이 많아서 먼저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 성장성은 둔화된 게 맞고, 근데 이제 역성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고요. 가정형 매출이 이제 받쳐주고 나머지 사업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코로나19 타격으로 중국 기업이 이제 도산을 하고 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형성돼가지고 수급이 조금 타이트해지면서 중국에 있는 중국이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삼화전기 쪽에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 국내 수혜의 영향과 함께 이제 국내 기업의 콘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뭐 이 흐름이 이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삼화전기 쪽이 이제 하이브리드 캡이나 뭐 고용량 캡 이런 것들에 이제 전해 콘덴서를 개발하고 특허권을 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저가 제품보다는 비싸지만 일본 제품보다는 이제 사양이 비슷한데 더 싸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타겟팅해서 TV 가전이나 뭐 에어컨 뭐 진공 청소기 이런 것들의 프리미엄 제품 쪽에 이제 이쪽 삼화전기에 전해 콘덴서가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고객 그 경영은 뭐 당연히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주된 고객사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매출은 역성장하진 않지만 뭐 성장하지도 않는 그냥 일정 수준의, 어쨌든 콘덴서는 계속 필요한 수요처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매출은 계속해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대되는 시장이 이제 SSD 시장에서의 전해 콘덴서인데, 아무래도 트래픽이 이제 많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기업용 SSD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SSD 시장은 뭐 연평균 18%씩 성장하는데 그중 삼성전자 점유율이 이제 33%인데 이 삼성전자를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SSD 시장이 이제 좋아지면 삼환전기도 이제 같이 수혜를 얻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에스캡을 삼성전자랑 함께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에스캡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했는데 크게 언급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뭐 다른 타 업계와 이제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거는 확인이 잘 안 돼서, 뭐 중요한 거는 일본 기업이 납품했던 콘덴서를 이제 대체품으로 삼성전자 함께 만들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걸로 보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본 콘덴서를 제치고 이번에 SSD 전해 콘덴서로 이제 공급이 확정이 됐고, 지난 5월부터 한 개 모델에 이제 공급을 했고, 추가적으로 2개 모델의 컬 테스트가 진행해서 실제로 납품했다고 어떤 리포트에는 적혀져 있고, 어떤 리포트 이제 컬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는 좀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반 전해 콘덴서 대비 이제 5배 이상의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번 달에 나온 레포트를 보니까 이제 110억 원은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해서 이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에 총 매출에서 이제 SSD 쪽 전해 컨덴서 매출 기여도는 4%지만 이제 마진율 때문에 영업이익 기여도는 이제 20% 정도가 되겠고요. 2025년 포워드로는 매출 기여도 16%, 영업이익 기여도는 67%로 나타내요. 그다음 전기차 보시면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시장이었대요. 여기도. 근데 이제 현대차랑 함께 이제 하이브리드 콘덴서를 이제 개발하고 납품 중에 있어서 그쪽에서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1년도 3월 기사 보시면 이제 고온 저제형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 그러니까 다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인데 각자 제품별로 뭐가 다른가 보죠? 그래서 계속 특허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대당 뭐 3만 원 수준의 탑재량에서 이제 전기차로 가면 이제 한 대당 거의 15만 원 수준으로 이제 상승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이제 내연 기관은 한 대당 3만 원어치만 쓰였는데 전기차로 가면 한 대당 15만 원 정도의 콘덴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고용량이어야 되고, 전기차 자동차용 전장 시장에서는 저저항이어야 되고, 내진동이어야 되고, 고온 특성이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게 전해 콘덴서다.
그 동사는 이미 국내 고객사를 통해서 뭐 공급하고 있고요. 현대 기아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12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2분기에는 컨센보다 잘 나왔더라고요. 매출 기여도 올해는 5% 예상하고 있는데 25년에는 이제 15%까지 확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전기의 전해 콘덴서가 이제 그린유들과 탄소 중립에서도 이제 테마로 섞일 수 있게 되는데 EDLC 시장이 연평균 24%로 이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EDLC라는 거는 이제 대용량, 고출력, 전기 이중층 캐패시터라고 해서 이제 충전 속도, 긴 수명, 높은 출력을 갖는 게 특징이어가지고 여기에 하자 에너지 장치가 한번 들어가면 고장나지 않고 긴 수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가 적합하다 뭐 그런 얘기고요. 또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쪽도 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개발을 하고 있고 ESR이 30% 다운 뭐 개발 목표라고 하는데 저항값을 이제 30% 낮춰서 효율을 높이는 것을 개발을 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영구적인 사이클을 가지는 에너지 장치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쪽에 조금 매출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138억 원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매출 기여도는 5% 정도가 되고요. 25년 포워드로 보면 11%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G 쪽도 이제 당연히 필요하니까 이쪽도 수혜를 얻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5G 전용 하이브리드 캐패시터를 이제 국내 최초 개발했다고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한 제품의 기술력 같은 거는 딱히 알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최초로 개발하고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국내는 삼성전자랑 양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방 사업이 좋아지니까 여기도 좋아지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화전기는 하이브리드 캐패시터 개발해서 5G 통신 장비 업체 공급하고 있다. 기존 고체 캐패시터 단점 보완하고자 고체 전해질과 액체 전해질 동시에 해서 한계 문제점을 뭐 극복했다. 그룹사 오홍주 회장이 뭐 성과로 이루어진 결과다. 이런 말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이브리드, 고용량 장수, 뭐 저 ESR 캡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양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지국 중계기 같은 곳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로는 KMW랑 삼성전자가 두 개가 주요 고객사가 되겠고 21년에는 이제 42억 정도밖에 기여도를 못하는데 2025년으로 가면 이제 200억 해서 연평균 53%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 추이 봐주시면 이렇게 4개 다 조금씩 올라가서 이제 21년도에는 YOY 25% 성장으로 보고 있고 자세히 보면 이제 SSD 쪽이랑 이제 전기차 쪽이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SSD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재무 쪽은 딱히 특별했던 게 없고 다 괜찮아서 특별히 가져온 거는 없고요. 뭐 카펙스는 꾸준히 일정 수준 하고 있고 나머지 현금 흐름도 다 괜찮고 부채 비율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리포트도 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그냥 뭐 LG 가전 상품에서 점유했다. SSD형 콘덴서 본격 양산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 의심할 여지 없이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고 이제 가동률 상승에 따라 고정비 부담이 완화돼서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 성수기였다. 산화전기는 10년 밴드 보면 2018년부터 이제 25를 추정하고 있고 이제 전방 사업이 좋은데 이제 뭐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 해서 퍼를 25를 줬고요. 그래서 21년도 EPS가 2147원 나와서 목표 퍼 25 하면 이제 목표가 53,000원 정도 나오고 기대 수익률은 71% 정도 나오게 됩니다.